강릉시가 국내 천연물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최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며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지정에도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원주시의회가 원주시 체육행정이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원주시 야구협회의 보조금은 전액 삭감하는 반면 로드FC의 보조금은 증액됐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이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설치 반대 등 주민 건의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박성하 의원은 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육군 제36 보병사단이 폭설로 피해를 입은 횡성군 우천면 일대 제설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릉이 국내 천연물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하면서 국가산단 본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천연물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평가받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한 연구실에서 천연물 소재의 효능을 측정하는 실험이 한창입니다. 연구 분석 결과를 직접 동물 실험으로 실증하는 과정입니다. 키스트는 이처럼 국내외 천연물 소재의 기초 연구부터 신규 물질의 약효와 성분을 최적화하고 임상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된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해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산업화 역할도 맡습니다. 저희가 우수 소재를 발굴하고 또 표준화된 원료 생산법을 개발함으로써 그것을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산업화를 촉진하게 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여기를 오고자 하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와 한국식품연구원 강릉분원도 첨단 바이오 산업 기술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강릉시가 천연물 바이오 산업의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이 갖춰진 겁니다. 이를 통해 강릉시는 지난해 정부 공모인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조성 예정지입니다. 강릉시는 오는 2027년까지 이 일대 8,2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관련 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천연물의 원료 추출부터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술과 정보를 표준화하고 이런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이른바 산업화 생태계가 구축되는 겁니다. 특히 정부가 최근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해 국가산단 본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는 물론 주택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릉시는 이미 국가산단 후보지에 천연물 바이오 산업과 세라믹 신소재 관련 13개 기업으로부터 1,9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받았고 중소기업 200곳에 입주 의향서도 접수했습니다. 내년 2월쯤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상반기 중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본 지정을 받는다는 목표입니다. 저희가 철도 같은 경우에도 광역철도망, 광역도로망이 물류망이 지금 현재 새롭게 계속해서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산업과 더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복합 물류 산업, 첨단 바이오 산업의 핵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강릉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천연물 첨단 소재 융복합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시의회에서 체육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원주시의 체육행정이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회의장, 문화교육국 산하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회의 막바지 원주시 체육행정이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시의원들은 원주시의 체육행정이 다분히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보조금 부당 사용으로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 조치까지 받은 로드와이프 씨에는 예산을 퍼주고 잘못 없는 원주시 야구협회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5,400만 원이라는 돈을 환수하겠다라고 한 로드FC 단체에는 1억이나 또 증액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점들. 야구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그리고 받은 조사를 받았던 명예훼손을 당한 직원도 다 무혐의 처분이 난 상황에서 이게 시민들에게 시의 위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명예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시거나, 또 민선 8기 들어 원주시의 체육행정이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저는 이게 체육과가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들어가지 않아요? 너무 이게 뭐랄까 정말 체육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정치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이에 대해 지난 7월 문화교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서병하 국장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정을 삼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뭐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체육인들이 문화인들이 골고루 다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오락가락 원주시의 체육단체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내년에는 잠잠해질 수 있을지 체육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육군 제36 고병사단이 29일부터 폭설 피해를 입은 횡성군 우천면 일대 제설 대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36사단 횡성대대 장병 40여 명은 우천면 비닐하우스 제설과 파손 시설물 철거 등을 지원했습니다. 저의 고향 횡성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터전이 눈에 파묻히고 피해가 있는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복구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36사단은 피해 농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대민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도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은 여의도와 지역구를 오가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먼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 25일 평창군 대화면을 찾아 김상수 대화면 번영회장, 박용호 대화면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의원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건설과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설치 반대 등에 대한 주민 건의서를 전달받았는데요.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화면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원주갑 지역구 박정하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직접 개최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게임 시장에서 공격적인 e스포츠 투자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사우디의 전략을 분석하고 e스포츠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업계와 정부, 여야가 협력해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구 이철규 의원은 삼척 지역 주요 행사에 참석하며 주민들과 만났는데요. 지난 23일 열린 삼척여고 개교 71주년 기념 총동문 백향제에 참석해 전국 각지에서 온 삼척여고 동문들과 소통했습니다. 또 삼표 시멘트 동호회 화합 한마당에도 자리해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의 주역들의 헌신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끝으로 춘천, 철원, 하천, 양구갑, 허영 의원은 29일 예결위 활동 중에도 국회에서 열린 춘천 은퇴자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눈은 잦아들었지만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이번 날씨 언제까지 이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청 이원길 통보관 연결돼 있습니다. 네, 통보관님, 첫눈이 내렸는데 시작부터 폭설이었습니다. 11월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이유가 뭔가요? 네, 대기 상부에서 정체하는 찬성질의 전리저기압에서 발생한 기압골이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대기 하부에서는 서해상에서 높은 해기차로 인해 발달한 눈구름대가 하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는 지상의 기온이 0도 이하의 영하권 기온이 유지되면서 대부분 눈으로 내려 쌓이는 적설의 효율도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눈이 좀 그치긴 한 것 같은데 확실히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날씨는 어떨까요? 네, 이번 주말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는 내일 토요일 이른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0도 이하로 낮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는 내일까지도 영하 10도 내외의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1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으나 강원 내륙과 산지는 모레까지도 5도 이하에 머물면서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계속 이렇게 변덕스러운 건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요. 올겨울 날씨 전망은 어떤가요? 지난 11월 22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의 경우 12월과 1월은 우리나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기압 패턴이 형성되면서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2월은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기온의 경우는 12월과 1월은 우리나라의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는 주변 요인으로 인해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기온 변동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월은 동아시아 부근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서 형성되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상청 이원길 통보관이었습니다.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29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당시 LL개발이었던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강원도의 임대 수익률이 3%로 줄어든 점과 관련해 중도공사와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춘천지검은 최 전 지사와 혐의와 관련해 지난 12일 도청감사위원회와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최 전 지사는 조사 전 취재진에게 우리가 800억 원을 냈는데 멀린 측에서 2,200억 원을 투자 안 하면 배임이 될 소지가 있지만 배임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충실히 했다며 그 점을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문화용평과 휘닉스 스노우파크를 시작으로 도내 스키장들이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29일 평창 문화용평은 초중급자용 슬로프를 개장하고 본격적인 겨울 시즌 운영에 돌입했는데요. 휘닉스 스노우파크도 이날 2개 슬로프를 개방하고 개장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들 스키장은 최근 30cm 이상 눈이 내린 데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슬로프 상태가 최상이라며 연말까지 모든 슬로프를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